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6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회차는 하긴 했었는데 이거 무조건 이걸날 거라고 봤어요. 결과들이 예상하기 힘들었던 경기들이고 오늘은 14경기 좀 꼼꼼하게 잘 가져왔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면서 의견 들어보시고 취향에 따라서 마킹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벌리 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벌리는 직전 경기 리버풀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압도적인 가두리를 당한 상태로도 좀 잘 버텨냈고 단 한 번의 유효 슈팅으로 득점으로 연결한 엄청난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력 자체가 좋았다고는 볼 수 없었으나 이번 무승부로 인해서 최근에 3경기 1승 2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드필더 지안 플레밍과 조시 쿨렌이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도 상당히 수비적인 경기 플랜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토트넘은 직전 경기 도르트문트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주전 선수들이 대거 부상 및 차출로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부분은 상당히 이변입니다. 자, 경기 중 베리발이 부상을 입어서 공백이 발생하긴 했으나 최근 영입된 갤러거가 메워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판더벤, 비수마, 파페사르의 합류가 중원의 숨통을 그나마 틔워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복귀자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토트넘이 마냥 경기력이 좋다?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이번 시즌 토트넘은 참 예상하기가 어려운 팀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토트넘이 최근에 벌리 상대로 우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벌리가 직전 경기처럼 완전히 내려앉아 버린다면 리버풀전처럼 어떻게든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이 베레발까지 빠진 상황이라면 공격의 창의성을 높게 사기는 좀 어려움 존재한다라고 봐서요. 자, 이 경기는 무승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벌리가 직전 리버풀 상대 버틴 것은 좀 천운에 가깝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토트넘이 이 도르트문트를 잡은 이 기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토트넘의 신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 갈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슈식일이 타이트한 토트넘을 좀 승까지 찍기는 좀 넉넉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무승부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근데 때에 따라서는 뭐 취향껏 눌러주실 수 있는 경기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풀럼 대 브라이턴의 경기입니다. 풀럼은 직전 경기 리즈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무패 기록을 이어가면서 기세가 좋았지만 상당한 졸정 끝에 패배를 했습니다. 경기 중 부상으로 루키치가 결장이 유력하고 에밀 스미스 로우는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다만 네이션스컵 차출자들이 돌아오면서 풀럼은 반등 기대치가 좀 있긴 한데요. 기존에 풀럼이 홈 어드밴티지가 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기대치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자,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 본머스 상대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점유율만 가져갔고 상당히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는데요. 5경기 무승부 기록하면서 끈질긴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양쿠바 민테의 복귀로 공격 기대치는 올라갈 수 있지만 브라이턴의 원정에서의 경기력 그리고 결과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이 높지 않습니다. 기대치 높게 잡긴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풀럼의 우세가 존재하고요. 홈에서는 3연승을 기록 중일 정도로 풀럼이 최근에 브라이턴 상대로 홈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 브라이턴이 점유율은 가져가더라도 풀럼이 효율적인 역습 축구를 좀 잘 보여준다면 저는 풀럼의 신승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요. 다만 중원의 핵심 샤샤루키치의 부재로 안정감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거 무승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럼 승 또는 무승부, 승무 이렇게 두 개 동시에 눌러주면 되는 경기인 것 같은데 음, 일단 저는 무승부를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턴의 버티는 기세를 그냥 만만하게 보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뭐 승까지도 눌러도 되는데 이따가 올라와서 이거는 다시 마킹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맨시티 대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맨시티는 직전 경기 보데글림 상대로 원정에서 1대3으로 충격패를 했습니다. 물론 가용 자원이 부족했고 보데글림 원정은 상당히 어려운 일정이긴 하지만 3골을 먹히고 대패한 부분은 심리적 타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후벤 디아스와 그바로 디올이 동시에 이탈한 것이 지금 맨시티가 안 좋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번 경기는 맨시티에 아주 큰 반등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네스가 독감에서 회복하고 복귀 가능성이 높고 베실바와 세베뇨는 주중 일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 출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수비수 마크 게이의 데뷔전입니다. 지금 수비수가 다수 이탈하면서 경기력이 떨어지게 됐기 때문에 저는 마크 게이가 데뷔전을 치를 때 맨시티가 분명히 반등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울버햄튼은 직전 경기 뉴캐슬 상대로 홈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경기력은 형편없는 편이지만 최근 경기에서 패배 없이 버티는 모습은 그래도 평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원정에서 울버햄튼이 여전히 첫 승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맨시티의 극우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맨시티가 5연승을 기록 중인데요. 울버햄튼이 원정 첫 승이 없는데 이거 울버햄튼 승 가시는 분들은 좀 명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맨시티의 부진은 제 생각에는 타이트한 일정과 가용 자원의 부족함이었다라고 보는데요. 홈에서 상성이 좋은 울버햄튼 상대로 이기는 것이 정수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홀란드가 울버햄튼 만나면은 상당히 날아다닙니다. 다만 정말로 과르디올라의 축구, 요 맨체스터 시티가 몰락하는 이 정점이라고 친다면 오늘 경기에서 이변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이거 불안하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같이 누르시면 될 것 같은데 무단히 누른다든지 이러기에는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저는 맨시티 승은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발렌시아 대 에스파뇰의 경기입니다. 발렌시아는 직전 경기 헤타페 원정에서 0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경기 내용이 썩 좋지 않았으며 경기 중 부상을 입은 타레가가 결장이 유력합니다. 어시스트를 기록한 미드필더 우그리닉 또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요. 득점을 기록한 주장 가야까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차포 다 떼고 경기하기 때문에 홈에서 고평가 어렵습니다. 자, 에스파뇰은 직전 경기 지로나 상대로 홈에서 0대 2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3경기 승리 없이 답답한 상황에서 지로나전은 공수 전반적으로 다 밀렸습니다.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경기는 경고 누적으로 수비수 힐랄리가 결장을 하게 되고요. 최근 헐거워진 수비에 이런 결장 이슈가 더해진다면 조금 더 수비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쉬움 존재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6연속 무승부입니다. 분석상으로도 이거 무승부가 꽤나 보이긴 하는데 이거 승부패 찍을 때는 요럴 때는 그냥 무승부 찍고 넘어갈 명분이 있다. 빠르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본머스 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본머스는 직전 경기 브라이턴 원정에서 1대 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자, 전반전은 나쁘지 않았지만 후반에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실점을 허용했고요. 경기 중에 핵심 공격 자원인 타버니에까지 부상을 입어서 이번 경기 결장이 유력합니다. 아들리는 출전 가능성은 높지만 피로도로 인해서 직전 경기 경련까지 발생을 했고 현재 주전들의 피로 누적과 스쿼드 붕괴로 지금 홈이지만 고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리버풀은 직전 경기 마르세유 원정에서 0대 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답답했던 득점력을 생각한다면 오랜만에 대승으로 반등점은 분명히 확보를 했습니다. 살라가 거의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보슬라의 활약이 좋았고 학포의 교체 출전 후 득점 또한 고평가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트한 원정 일정이라는 점과 TSI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거슬리는 포인트고 마르세유전 다득점 승리의 기세가 이어질지는 오늘 경기를 좀 지켜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리버풀의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최근 본머스가 부상 인원들 발생하면서 좀 가용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체력적으로도 후반에 막 밀리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리버풀은 XG 값은 항상 높은데 득점이 좀 안 나오는 경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마르세유전 대승으로 좀 어느 정도 이 흐름은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답답한 흐름은 좀 해소됐다라고 보고 과감하게는 리버풀 승을 마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륙간 이동이 들어있는 타이트한 원정 연전입니다. 그리고 KSI 결장 가능성 그리고 템백을 뚫는 데는 여전히 리버풀이 또 답답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 때문에 무승부를 고민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리버풀 승 또는 무승부, 승무 요거는 취향껏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상대 전적 보고 리버풀 승 누르겠습니다. 자, 다음 세비야 대 빌바오입니다. 자, 세비야는 직전 경기 엘체 원정에서 2대 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자, 연패 탈출에는 성공을 했지만 경기력은 여전히 아쉬움 존재합니다. 이코르 아담스의 복귀로 경기력은 살아났지만 여전히 부상 인원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고 누적으로 바티스타 맨디까지 결장을 하게 됩니다. 자, 가뜩이나 수비 자원이 모자른 상황에서 치명상에 가까운 결장인데요. 홈이지만 고평가 쉽지 않습니다. 자, 빌바오는 직전 경기 아탈란타 원정에서 2대 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다수의 주전급 자원들이 빠졌음에도 아탈란타를 잡아내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부상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격수 구르제타와 수비수 레쿠에가 오늘 경기 징계 결장을 하게 됩니다. 스쿼드 가용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감독이라면 지금 이 리그 일정에 조금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버리고 다음 차주에 있을 챔스 들어가서 16강 피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원정까지 빌바오가 욕심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빌바오가 세비야 상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분위기나 체급 차이나 당연히 세비야가 밀리는 건 맞는데 이 빌바오의 감독의 이 머릿속을 읽을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면 여기서는 차주의 챔스에 올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빌바오는 라인업에 힘을 뺄 수밖에 없고 과연 세비야가 이거를 받아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보고 마킹을 해야 되는데 저는 과감하게는 세비야 승, 넉넉하게는 승무 누르는 거 요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는 승무. 일단 승만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자, 비아레알은 직전 경기 아약스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로테이션은 줬지만 챔스에서 탈락한 어정쩡한 운영을 보였고요. 그로 인해서 주축 자원들과 부상 복귀자들의 체력이 쓸데없이 갈려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기는 징계로 무리뉴와 코메사나가 결장을 하게 되는데요. 수비수들의 공백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 파페게가 복귀했다는 점은 호재지만 혼자서 레알 마드리드 감당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모나코 상대로 홈에서 6대1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감독 교체로 어수선했던 레알이 반등 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경기 중에 아센시오가 부상으로 교체를 했고 출전 가능성은 뭐 무리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컨디션 100%일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는 추아메니까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비 문제가 상당히 크게 드러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호드리그와 브라임 디아즈의 복귀는 그나마 위안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레알 마드리드의 약우세가 있고요. 최근에는 3연승으로 우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아메니의 결장은 수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홈팬들한테 야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원정 경기가 심적으로 훨씬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기의 대승의 기운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요. 비아레알이 홈에서 강하다고는 하지만 수비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힘으로 뭐 이거는 찍어 누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레알 마드리드의 딘 하이센의 수비력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센시오마저 몸 상태가 명확하게 100%가 아니라는 점, 추아메니까지 없기 때문에 수비 기대치가 최악에 가깝습니다. 이거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레알 마드리드 수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무승부까지 가셔도 되는데 뭐 웬만하면 뭐 승 과감하게 누르고 무승부는 머릿속에 있으신 분들은 뭐 누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 쌩까고 무승부만 누르는 건 좀 이상해요. 승무 누르던지 승 누르던지 뭐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절반 왔고요. 나머지 절반 가기 앞서서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8번 경기로 넘어갈게요. 8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마요르카의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챔스 원정 이후에 좀 타이트한 일정이긴 하지만 부상자가 크게 없는 건강한 스쿼드에서 홈에서의 막강한 어드밴티지는 분명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주의 챔스 일정도 있긴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유별나게만 로테이션이 돌아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기대치는 존재합니다. 자, 마요르카는 직전 경기 홈에서 빌바오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상당히 투박했고요. 빌바오가 빈틈을 많이 보여서 어부지리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수비가 무너지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경기는 주전 수비수 안토니오 라이오가 복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전히 마누 몰라네스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원정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AT 마드리드가 마요르카 상성 존재합니다. 상당히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번 경기는 리그 일정 홈에서 9연승 중인 AT 마드리드 승을 그냥 누르는 게 맞긴 한데요.
다만 여기서 이제 굳이 변수를 찾는다면 최근에 훌리안 알바레즈가 7경기 연속 무득점, 뭐 상태가 좋지 않고 꼬마가 터키 원정을 갔다 오는 점, 타이트한 일정 이런 것들이 조금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 있을 챔스 때문에 주전들을 완전 다 막 100% 넣지도 않을 수 있고 어떤 좀 보수적인 운영이 나올 수도 있어서 무승부까지 염두는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겠죠. 그래서 뭐 무승부 단일로 가는 사람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에이티 마드리드 승을 가고 부차적으로 무승부를 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에이티 마드리드 승만 누르고 넘어갈게요. 다음 경기는 브렌트포드 대 노팅엄의 경기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직전 경기 첼시 원정에서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하긴 했지만 내용면에서는 첼시를 압도했습니다. 자, 패스 퀄리티나 공격 전개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수비 미스로 실점을 좀 먹혔고 결정력이 좀 아쉬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상으로 빠져있던 핵심 미드필더 조던 앤더슨이 오늘 경기 복귀 가능성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브렌트포드 홈에서는 그래도 기대치, 최근의 경기력까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고무적인 포인트 있습니다. 자, 노팅엄은 직전 경기 브라가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후반에 얻은 페널을 깁스 화이트가 실축하고 그러자마자 1분 만에 자책골을 먹히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브라가는 이번 경기에서 유효 슈팅을 빵개를 기록하고 승리를 당한 아주 묘한 경기를 했는데요. 이 충격 패배 이후에 상당히 짧은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원정 투 원정 경기인데요. 로테이션을 주면서 리그 일정 체력 안배하려다가 두 마리 토끼를 놓친 상황인 만큼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타이트한 모습 존재하는데요. 다만 이번 경기는 저는 압도적인 휴식일 차이가 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내용들만 또 따져봐도 조던 앤더슨의 복귀까지 이루어진다면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션 다이치 감독의 늪축구에 지난 경기처럼 브렌트포드의 득점 불운이 겹쳐진다면 무승부도 완전 배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승 또는 무승부, 뭐 승무,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승 찍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승만 찍을게요. 하지만 염두에 두셨다면은 무승부 충분히 가셔도 괜찮은 경기다. 자, 다음 크리스탈 팰리스 대 첼시의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경기 썬더랜드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10경기째 공식전 무승, 4승 6패를 기록 중입니다. 주전 수비수 마크 게이의 이적 이탈이 수비 붕괴를 가져왔고요. 골키퍼 핸더슨의 선방이 없었다면 아주 큰 참사가 날 뻔했습니다. 자, 감독은 선수단의 프런트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교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만두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지금 평가를 하기는 어려워요. 첼시는 직전 경기 파포스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로시니어 감독 부임 후에 2연승 중이긴 하지만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졸전을 보여줬습니다. 독감 이슈가 팀 전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콜 팔머가 휴식을 취했다라고 해도 과연 지금 로시니어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결과는 2개 가져왔는데 경기력이 좀 안 올라온다라는 점이 좀 거슬리는 포인트고요. 독감 이슈가 완벽하게 해소됐을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 바뀌고 연승 중이다. 이거는 또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첼시 모르겠어요. 오늘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첼시전 3연속 무승부가 있지만 기본적인 상성은 첼시의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직전 맞대결까지도 뭐 크리스탈 팰리스가 단단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와 지금의 크리스탈 팰리스는 완전 딴판입니다. 전력도 떨어졌을 뿐더러 감독이 오히려 지고 좀 잘리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승리에 대한 의지 자체가 좀 보이지 않고 반대로 로시니어 감독은 부임 이후 연승으로 계속 이거를 기세를 이어가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과감하게 첼시 승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에스턴 빌라입니다. 자, 뉴캐슬은 직전 경기 PSV 상대로 홈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4경기 만에 승리로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경기 중에 캡틴인 기마랑이스가 부상을 당해서 결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머피의 부상으로 지금 공격이 상당히 단조로워졌었는데 기마랑이스까지 빠져버리면 더욱더 답답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이지만 고평가라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에스턴 빌라는 직전 경기 페네르바체 원정에서 0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부상 인원들이 많아지면서 경기력이 점차 좀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페네르바체전 승리하긴 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쇼와 밍스의 6탄 방어로 겨우 버텨낸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맥긴과 카마라가 빠진 중앙은 지금 힘싸움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지금 터키 원정 갔다가 또 원정 일정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팀 맞대결 시에는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홈에서는
뉴캐슬이 빌라 상대로 극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라 누르는 거는 이 너무 긴 전적을 무시하고 가는 거라서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요. 어, 지금 05년 이후에 빌라가 뉴캐슬 원정 가서 못 이겼기 때문에 뉴캐슬 승무 찍으면 제일 단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빌라가 원정 투 원정을 치르는 이 타이트한 일정이 과연 경기력이 올라올 것인가 생각하면 뉴캐슬 승을 단일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기마랑이스가 빠지고 나서 뉴캐슬이 확 처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빌라도 수비 엔간치 한다는 거 생각해 본다면 무승부도 같이 가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뉴캐슬 승 또는 승무인데 승무 가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래서 뉴캐슬 경기력을 좀 온전하게 먹어주기가 좀 어렵네요. 그냥 승무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맨유의 경기입니다. 아스날은 직전 경기 인테르 원정에서 1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렸음에도 제주스의 멀티꼬벨에 힘입어서 인테르를 원정에서 두드러 팼습니다. 자, 타이트한 일정이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이번에는 휴식일이 상당히 많이 부여가 된 상황입니다. 홈에서 기대치도 상당히 높고 직전 경기 또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체력적인 그렇게 이슈도 많이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칼라피오리와 인카피에가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맨유의 은베우모와 디알로의 파괴력을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맨유는 직전 경기 홈에서 맨시티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중 맨체스터 더비는 승리를 기록한 부분은 상당한 반등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맨시티가 최근에 보데글림한테도 3골 먹힌 거 생각한다면 맨유가 과연 온전한 팀을 이긴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이고, 원정에서는 최근에 벌리, 리즈한테도 많이 비겼습니다. 이번 경기를 보면 맨유가 얼만큼 올라올 수 있을 것인지를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맞대결 시에 아스날이 맨시티 상대로 강세를 상당히 강하게 보이고 있고, 리그 일정에서는 특히나 또 4연승을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4연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스날을 체급을 봤을 때 저는 투탑이라 봅니다. 미넨 아스날이 너무 센데 직전 경기 인테르전 원정에서 롯데 돌리고 3대1로 이겼다는 거는 지금의 이 아스날의 체급을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스날 승을 추천드리고요. 다만 아스널의 왼쪽 수비 불안과 마이크 캐릭이 이제 얼만큼 실리 축구를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본다면은 아스널이 경기를 압도하고도 비기는 뭐 리버풀전 같은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승무 뭐 이런 것도 누를 수 있는데 웬만하면 저는 뭐 무승부 같은 거는 맨유 팬이 아니면 누르기 좀 어렵지 않나? 그렇습니다. 아스날을 단일로 안 누르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소시에다드 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골대 5번 강타와 3번의 골 취소 등 뭐 이런 행운도 따랐지만 역습 한 방으로 바르셀로나를 잡아낸 기세는 높이 평가 가능합니다. 자, 다만 경기 중 쿠보가 부상으로 다쳐서 결장이 유력하고요. 퇴장을 당한 솔레르까지 오늘 결장을 하게 되는 만큼 공격의 창의성과 중원 밸런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홈이지만 아쉬움 존재합니다. 자, 셀타비고는 직전 경기 릴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전반 29분 소텔로가 퇴장을 당하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이거를 승리를 기록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포인트입니다. 다만 이번 원정 경기는 체력적인 부하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휴식일도 짧고 10명에서 뛴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고 타이트한 일정이 거슬리지만 요 기세를 반대로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타이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맞대결 볼 건 없고 소시에다드가 긴 휴식일에 바르셀로나를 잡았고 홈 경기라는 점, 최근에 안 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 고평가 가능하지만 쿠보와 솔레르가 빠진다면은 팀의 레벨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셀타비고는 최근 기세가 상당히 강력하고 경기력은 좋았는데 주중 일정에 대한 타이트함과 체력 부하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 경기 결과 예상하기 좀 어려운데요. 공격의 다채로움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소시에다드, 그리고 10명으로도 릴 상대 압도적인 수비로 이렇게 좀 짠물 수비를 보여준 셀타비고를 본다면 딱 상충할 것 같아요. 무승부 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4번 마지막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대 레알베티스입니다. 알라베스는 직전 경기 AT 마드리드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버티는 힘은 보여줬지만 공격 전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다만 이 알라베스라는 팀이 홈에서 꽤나 무승부
뭐 승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약팀 상대로. 버트님이 좀 승점 확보를 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도 잡아냈다. 뭐 아예 저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베티스는 직전 경기 파옥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좀 좋았던 만큼 예상치 못한 일격을 맞았는데요. 안소니 그리고 쿠초, 리켈메 등 주전급 다수가 빠지다 보니까 밸런스가 무너졌고 경기 중에 로셀소랑 루이발까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교체를 당했습니다. 이번 알라베스전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요거 빠지게 된다면 지금 가용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랬을 때 가용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원정 투 원전 어쩔 수 없는 피로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 맞죠? 그리스 갔다가 이동 거리도 상당하기 때문에 베티스 지금 고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래도 베티스가 리그 일정에서 그렇게까지 원정에서 잘하는 편도 아니라서 이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알라베스가 생각보다 베티스 상대로 최근에 잘 버텨주는 모습 있었습니다. 자, 특히나 홈에서는 3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알라베스의 공격이 무디긴 하지만 베티스는 진짜 주전이 싹 다 부상으로 빠지는 상황입니다. 뭐 갑자기 선두를 먹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거의 다 빠질 걸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휴식일도 짧고 알라베스를 승 누르는 거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알라베스는 홈에서 처절할 정도로, 그러니까 홈뿐만 아니라 처절할 정도로 공격력이 떨어지는 팀입니다. 발렌시아 상대로도 무승부, 득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베티스가 잠궜을 때 이거를 뚫어내지 못한다면은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알라베스 승 또는 무 단일 아니면 승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 여기서 승무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14경기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이렇게 4,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상기 말씀드린 경기들 중에서 아마 좀 추가로 더 눌러서 마킹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고민은 영상 끝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갔는지는 라이브에서 뭐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오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